네, 길부장의 파워블로그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코너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 길계선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밖에 눈 많이 오나요? 네, 좀 차 운행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눈이 좀 쌓일 정도로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출근길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국내 시장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실 낙폭이 꽤 깊었잖아요. 어제 반등 나와서 반갑기는 했는데 조금 더 올라와야 한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김정일 사망 소식 관련해서는 시장은 폭락하긴 했지만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4, 4분기 시장은 괜찮다. 그리고 반등은 좀 열어놓을 것이다라고 얘기 드리는 배경에는 전체적인 시장 참가자들이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마켓 리더들이 시장의 하락을 원치 않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 이번 김정일 사망 폭락 이후에도 시장은 더더욱 크게 하락할 수 있었겠지만 시장 자체가 하락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시장의 분위기다라는 점을 저는 계속 강조드리고 싶고요. 계속적으로 매도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조차도 적어도 매도에 의해서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더 완만하게 팔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원하는 측면이 계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반등에 대한 시장 가능성을 더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가운 전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파워블로그 주제는 또 어떤 걸까 궁금한데요. 시장 반등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펀더멘털이나 이런 가치는 또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브릭스 점검이 되겠습니다. 네, 브릭스. 사실 월말 들어서 브릭스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도 불안하고 미국도 그동안 불안했기 때문에 이 브릭스가 어느 정도 경제를 뒷받침해줘야 한다라는 게 사실 시장의 기대치였는데 최근 들어서 브릭스 상황도 썩 좋지는 못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그 브릭스라는 용어는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짐 오닐 회장이 2000년도에 내놨던 그 신조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골드만삭스 짐 오닐 회장도 브릭스 상태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중국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중국이 상당히 불안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주택시장 중심으로 크게 폭락하면서 중국의 하드랜딩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린스턴 대학교의 폴 크루만 교수도 지금 중국의 하드랜딩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새로운 중국의 버블붐을 굉장히 공격하고 있는 둠 플레이어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의 어떤 압박이 이제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하드랜딩은 단기적으로 지금은 아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적어도 내년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요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의 하드랜딩이 갑작스럽게 부동산 위축 통해 가지고 경기 위축과 함께 전 세계 경기를 한두 달 사이에 억누를 것 같지는 않고요. 굉장히 중장기적인 추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브라질인데요. 브라질이 최근에 대출 부담, 즉 가계를 통한 대출이 많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이 부분들에서 경기 진작과 소비가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 실제적으로 브라질의 어떤 근로소득자들이 자기 급여 소득의 30% 정도를 부동산 원리금 상환에 많이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소비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이 부동산 관련 모기지 관련해서 전체 급여 소득의 16% 정도인 게 비하면 브라질의 30%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중국이 어떤 그 긴축을 통해 가지고 원자재 수입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브라질은 절대적으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원자재 수출로 경기가 진작이 되어 왔었는데 이러한 부분 감소와 함께 어떤 개인 소득자들의 어떤 부동산에 대한 부담들 이런 부분들이 브라질의 소비까지 위축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통해서 브라질 경기가 상당히 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네. 그 연속적인 금리 인하 상황도 브라질 경기의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오늘은 제가 인도 부분을 좀 점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블로그에 있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인도의 지금 루피아의 환율 차트인데요. 최근에 8월 달까지는 인도의 환율이 플랫하게 유지되다가 8월 이후부터서 급격하게 절하되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아시아에서는 최고 수준이고요. 전세 경기의 어떤 위축으로 수출 경기 자체가 인도에서도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인상
물가의 인상 요인만 되지 환율 어떤 효과 자체는 거의 없는 상황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예. 지금 정치력 부재 상황까지 겹치면서 경제 상황의 악화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의 상황도 브릭스 경기에서 상당히 좀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쪽도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 러시아가 최근까지 굉장히 잘 나간 것으로 상당히 비춰졌지만 실제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분석을 하고 있는 보스턴 컨설팅의 얘기를 들어봐도 온갖 질병과 중독 자체로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연 사망이나 노화에 의해 가지고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 기준 러시아의 인구가 1억 4천만 명 정도인데요. 2020년이 되면 1억 3,100만 명으로 9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10년 만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제 성장에 있어서 경기 진작이나 뭐 통화 정책, 금리 정책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구 감소만큼 경기를 위축시킬 만한 가장 강력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 쪽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부정선거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정정 불안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데요. 브릭스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점검을 해드리면 연초 대비해서 브릭스 상황에서 볼 때 펀드 자금들이 한 5.9%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릭스가 어떤 전체적인 전 세계 경기의 최종 그 보루로서 경기 진작에 상당히 지금 마지막 희망 카드가 아닌가라고 보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지금 자금 사정이 빠져나가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까지 겹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환율 상황으로 봤을 때도 브릭스 자체가 전 세계 최후의 보루 카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을 반등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직은 경계감을 늦추지 말아야겠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길계선 부장과 함께 브릭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